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님 이야기 정리해드립니다. 추경호의 상저하고는 어디로? 조선일보가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무역수지 6개월 연속 흑자. 자, 한겨레는 수출 좀 풀리니 소비가 꽁꽁, 고금리 고물가 여파 본격화, 10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조선일보는 아주 우리나라 경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죠. 자, 최백은 교수님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왜 자꾸 작년하고 비교하느냐. 재작년하고 비교해봐라.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봐라. 딱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수출액 늘었다고 했는데 작년 10월 달이 525억 달러. 너무 안 좋았죠. 2021년 코로나 시국이지만 556억 달러. 지금 551억 달러. 코로나 시국보다 더 안 좋았죠. 더 안 좋아졌어요. 수입액도 더 안 좋아졌죠. 자, 보시면 지금 무역 흑자를 보는 게 수입액이 급감을 했어요. 급감. 수출 558, 11월 수입 520억. 이러니까 수출이 588에서 520억 달러로 급감을 하니까 작년 대비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흑자를 보는 겁니다. 불황형 흑자죠. 더 안 좋은 흑자입니다, 이건. 그리고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대비 좋아졌어. 85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근데 2021년도 코로나 시국 때는 120억 달러였어요. 2년 대비는요, 20% 빠져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반도체 좋아졌다. 안 좋아졌죠. 뭐가 좋아졌어요, 이게? 작년이 너무 폭망해서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죠.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라고 하는데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이거를 믿으세요? 가계부채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와,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가계부채 2021년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가계부채가 꺾이기는 시작했는데 왜 꺾이겠어? 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가계부채는 꺾이죠. 자, 근데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냐?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면 꺾이는 가계부채는 뭐지?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대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쓰는 대출들 있죠? 이거는 줄어들어. 근데 주담대는 늘어. 이 얘기는 안 해. 감소한 적 없는 주담대예요. 올해 총 주담대가 35.7조가 늘었어요. 근데 이 35.7조의 정책 금융이 26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주택,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것들이 26조예요. 주담대가 37조가 올랐는데 26조가 정부가 쓰라고 펌프질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대요.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윤석열 정권에서 2배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2022년 분기별 증가 평균 4조가 증가했어요. 주담대가. 근데 윤석열 정권은 평균 9조 3천억이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습니다. 2배.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빚내라 해서 건설사들 떠받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가계부채는 부동산 카르텔의 숙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계와 한국경제, 재벌자본,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희생물이다.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해드리면 건설사들, 재벌자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여기에 빚내준 금융자본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과 한국 경제를 통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담대로 유동성 공급해서 부동산 가치를 떠받쳤는데 상황은 초저출산의 인구 감소죠. 가계부채 증가 지속되고 가계소득 내려가고 소비도 안 되죠. 성장도 둔화되고 일자리도 정체되죠. 이 유동성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부채로 빚으로 쌓은 이 모래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 빚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정부라는 거예요. 재벌자본과 금융자본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 망하게 하고 한국 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게 이 정부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해서 윤석열이 한 짓이 뭐냐? 자, 백악관에
홈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21개 회원국 기업들이 2천억 달러 미국 내 투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수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떡하린 게 LG, 삼성, CS, LG, 엔솔, SK 하이닉스, 한화 2천억 달러 미국 투자인데 한국만 585억 달러예요. 30%를 한국이 다 투자하고 있다. 백악관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 돈을 퍼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 그리고 영국에 갔죠. 왕실 국빈 초청이었단 말이에요. 왕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차도 태워주고 엄청난 의전을 해줬잖아요. 뭐 했냐? 35조 1천억 원 비용이 들었다. 근데 골 때린 건 뭔지 아세요?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210억 파운드,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신한금융그룹이 20억 파운드, 풍력 터빈, 세아윈드 6억 5천만 파운드. 뭐야? 영국의 친환경 에너지에, 재생에너지에 우리나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자르고 재생에너지 예산 다 잘라놓고 영국 재생에너지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주연구개발 허브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대요. 왜 이래야 돼? 도대체 마차탕 값으로 얼마를 쓴 거야?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선 세금 부족하다고 다 깎아내고 있잖아요.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에? 미국에다 퍼주고, 미국에다 76조 퍼주고, 영국에다가 35조 퍼주고, 우리나라는 돈 없다고 예산 다 깎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빚내서 집 사라고, 빚내라고 권장이나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대비해야 돼요.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온갖 호구짓을 하고 나라에 와서는 서민 예산 다 삭감하고 있는 대통령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탄핵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